네, 안녕하십니까. 2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 고민 상담소.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윤희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강윤석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뭐야, 그 인프라 고민 상담소 이게 뭐 시즌으로 계속 나가는 시리즈입니까? 아니면 오늘만 반짝하는 겁니까, 이게? 네, 앞으로 좀 시리즈로 저희가 발굴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뭐 인생 고민 상담소도 아니고, 네.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 고민 상담소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뭡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중소기업 고객들을 되게 오랜 동안 여러분들 만나왔어요. 네네. 근데 정말로 이제는 내수에만 머무르는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보통 만나뵙던 고객들이 공장을 해외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나 많았고, 네. 지사라던가 수출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다들 가져가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바라볼 때 이제 파트너나 고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 방식이랑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파트너나 고객들이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런 실제 저희가 같이 겪어왔던 좀 생생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생생한 사례라면 뭐 이것이 네. 직접 만나보신 겁니까? 예, 직접 만나 뵀던 네.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야,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섬유 패션 예. 회사네요. 여기 네. 한번 현황이 어떤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2004년에 직원이 7명으로 시작을 하셨던 기업이에요. 근데 네. 저희가 만나 뵀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이때 이미 170명으로 성장을 하셨. 해외 시장이 늘어나면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축에 속하고 실제 매출도 처음에 한 300만 불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저희 만나시기 전에 2010년 정도에는 무역 1억 불 수출탑을 와. 수상을 하셨었어요. 네. 네. 저희는 회사 이름 말해도 되는데 KBS 네. 아니니까. 네, 여기는 푸른 텍스타일이라는 네. 업체입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1억 불 수출탑. 네. 네. 자, 여기 근데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네. 인프라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 회사의 고객이 글로벌 그 다국적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주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재고 현황이라던가 또 납품 현황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금강 커뮤니케이션하는 툴 자체를 메일을 많이 쓰셨었어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발신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서버가 멈춘다거나 하는 장애를 네. 좀 겪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고요. 네네. 또 이제 그 메일 양 자체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니까 메일 용량이 늘어났고 또 이제 메일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메일을 지우는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로부터 어떤 불만 사항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를 좀 해결해 주셨나요? 일단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중소기업 또 소기업은 이제 전문 IT 어떤 운영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외를 진출할 때 아니면 해외 진사가 있을 때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만 받으면 되고 진짜 클라우드하고 네. 해외 진출은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 그 아까 저희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사업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 어떤 플랜은 있지만 네. 이게 정말 확장이 얼마나 될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불행하게 축소가 될 건지 이런 것들도 가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장애나 운영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보통 클라우드 그 벤더마다 SLA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고 네.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용성 밑으로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이 잘 되어 있는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 용량 같은 경우는 사용자당 기본 제공하는 용량이 이제 명시가 보통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메일 첨부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첨부하는 그 파일 형태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렇죠.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당 최소 10기가 이상 정도는 이제 보통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장 공통적으로 클 거예요. 업종을 막론하고. 네네. 그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버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을 텐데 일단은 해외 지사에서 그 현지 IT 운영 인력이 없어도 한국에서 얼마만큼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냐 편하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술 지원이나 교육 같은 부분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메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발신이 안 되거나 뭐 메일 장애가 생겼을 때 그 기술 지원을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한국 시차까지 기다려서 뭐 한국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기술 지원이 얼마나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을 했을 때 하다못해 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얼마나 체계화적으로 잘 할 수 있냐.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섬유 회사가 프론텍셀이 원래 이제 클라우드 안 쓰다가 클라우드 쓰면서 거기까지 이제 내 회사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거 좋은 거지만 이게 일일이 배우느라고 시간 뺏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이 얼마 만에 전환이 되는 겁니까? 금방 전환이 되는 건지 막 이거 괜찮네, 그래 클라우드 괜찮은 것 같다 했을 때 그 안 쓰다가 이걸 쓰려면 그 이 전환 기간이 얼마면 됩니까 보통? 이게 그러니까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기존에 가져왔던 메일을 얼마나 많은 양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보통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한 하루만 해도 디플로이먼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돼서 바로 디플로이가 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더 큰 기업 같은 경우 명수가 한 100명 이상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한 달 이내에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럼 그렇다고 업무가 중단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를 하시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 소형 가전, 소형 가전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 거고 여기는 어떤 현황이었습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개 소형 가전 회사를 만나봤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어떠세요? 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수출하는 만납관 중소형 만납관입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약간 놀라웠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라는 게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만 바라보다가 세계라는 시장의 크기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그 영역이 넓고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잡아서 뭔가 매출로 정말 구현해내는 뭔가 이걸 돈으로 정말 만들어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놀랍다고 해야 되나? 성장의 속도라던가.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섬유기업이랑은 좀 다르게 공장이 그 동남아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는 건 아니었고요. 공장은 그냥 하나인데 영업에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어떤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박람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하시면서 바이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이런 그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진출하신 국가가 한 70여 개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유럽에서 남미까지 안 찬 데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셨는데요. 바이어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그 글자가 깨져서 바이어한테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어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다시 뭔가 문서를 이제 워드 파일 같은 데 옮겨서 다시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또 이제 여러 나라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체가 뭐 메일로도 하지만 뭐 국내인이 지사에 가 있을 때는 카톡으로도 좀 하시고 또 그 스카이프도 쓰시고 지메일도 쓰시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쓰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복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었어요. 사실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전히 뭐 소셜이라고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여전히 메일이 이메일이 제일 중요한 아직까지 수단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기본적이긴 하지만 다국어를 지원을 하는 플랫폼인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뭐 단순히 메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문서를 저장한다 그래도 그런 웹사이트 하나도 예를 들면 뭐 현지 채용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이트를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뭐 영어나 아니면 뭐 제3의 언어로 다 개발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보면은 그냥 친구랑 대화할 때도 카톡 쓸 때도 있고 뭐 왓츠앱 쓸 때도 있고 라인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저것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결국에는 무료 솔루션이 아니면 모두 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같이 문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력사나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과도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뭔가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리고 초대하면 이제 또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권한이나 이런 걸 줘가면서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냐는지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걸 공유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양한 특징도 있겠죠. 자, 여기 또 제조업이네요. 예. 네. 여기는 또 어떤 지금 현황이 있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TPC 메카트로닉스라는 네. 공장 자동화의 이제 공학기기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아까처럼 2000년도에 탄생한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한 1973년도에 세워진 중견 기업이세요. 73년도. 예. 네. 그래서 많은 변신을 좀 거듭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변화를 해온 그 주축의 중국의 공장을 세우고 이제 해외 지사와 이제 수출을 지사도 설립을 하시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 오시면서 성장을 해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2개국에 397개 대리점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고객은 자동차 회사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반도체 회사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재고, 주문 처리 현황, 그다음에 배송 추적 정보 같은 것들을 원하고 보신 것처럼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리점들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보통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ERP에 담고 있는데 네. 이제 ERP에 담은 정보를 가장 지금 그 당시에 하고 계셨던 방식은 다시 가공해서 메일로 또는 그렇죠. 전화로 이렇게 송부하는 식인데 대리점이 예. ERP를 직접 억세스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정보 네. 요청에 대한 뭐 지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처럼 네. 지금 그 해외에 공장이 있고 네.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이제 국내는 이제 전체 센터 컨트롤 타워고 네. 그리고 지사는 또 해외 대리점이 있고 이런 데가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제조업 굉장히 중에서. 많더라고요. 네네. 정말 이 똑같은 니즈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어딘가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ERP라는 곳에 이제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담아두지 않으면 사실 네. 이게 자산화가 되지 않고 흩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기업의 중요한 뭐 노하우나 정보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중앙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쉽게 담을 수 있는 뭐 문서 관리 그 시스템을 네.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이제 스텝일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고르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직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너가 저장을 해라 뭐하라 하더라도 이게 귀찮고 그게 또 다른 일이 되면 사실 쉽지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이 네. 자주 사용하던 네. 자기가 익숙하던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그 문서들을 네. 쉽게 내 PC만이 아니라 네.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의 저장소 네. 뭐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런 거에다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 네. 방식이 익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어떤 뭐 문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오피스 문서라든지 네. 뭐 모르겠어요. 한글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서 바로 사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한별로 안전하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ERP는 본사에서만 관리하고 본사에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의 중앙화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거를 다 중앙화해서 모두에게 공유하면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서별로라든지 아니면 문서 한별로 권한을 얼마나 쉽게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각 개인한테 흩어져 있는 네. 그 문서들이 중앙으로 네. 이제 모여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파트너라든지 네. 물류 이런 쪽에 네. 또 제3의 서플라이 체인이겠죠. 네. 그런 쪽이 봐야 될 것들은 이제 그쪽에다 열어주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쉽게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그 문서함에 이제 그렇게 권한을 줘서 직접 와서 정보를 보게 하면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본사에서 뭔가 가공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증거의 자료로 일부러 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함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문서함에서 뭐 바로 메일을 보낼 수 네, 있다든지. 네, 네. 네. 그러니까 문서함이 내 PC에 있는 마이 폴더 같은 느낌이 들게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자, 네, 동일한 회사입니다. 네네네.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리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할 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영업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보이스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면서 실제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도 공유를 하면서 네. 또 얼굴도 봐가면서 이렇게 네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화상회의 장비 같은 거를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리점들이 다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다 도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이렇게 화상회의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지금 말씀 들어본 것들을 사실을 일반 개인들이 네. 우리가 뭐 카톡도 쓰고 카톡에서도 뭐 컨퍼런스 네. 콜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쓰고 저도 쓰고 하면 다 되는데 네. 그 개인들이고 네.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뭔가 어떤 동일한 플랫폼에서 네. 이게 돼야지만 네.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아무나 막 써라면 네. 중구난방이 될 거니까 네. 그런 이제 기업하고 개인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여기는 이제 보안 관련된 똑같은 제조업입니까? 다른 제조업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들인데요. 네. 이제 하나의 얘가 보통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네네. 이거 보안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이제 도입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부분에 뭐 바이러스라던가 그 악성 코드라는 것이 메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었던 한 예시는 이제 그 중국 지사에 있는 직원의 어떤 PC에 메일을 통해서 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들어가니 특별히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솔루션 도입하기도 좀 뭐하고 네네. 또 그렇다고 해서 지사마다 뭔가 그 IT 보안 담당자를 둘 수는 더더욱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고 전문가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기본적으로 뭔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사실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뭐 아까 같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받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네. 보안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렇죠. 거죠. 차단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기업은 자기 비즈니스만 집중하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IT를 좀 아시는 분들 오늘 말들이 더 없고 워낙 쉬운 얘기니까 다 네. 이해가 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백물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실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나중에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동영상 보기 전에 네.
짧게 네. 뭐 어떤 점검상 제일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비용이겠죠, 당연히. 네네. 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 운영비 이런 네.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런 이제 비용이 가장 절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대처 능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소한 장애 가지고 뭐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부담일 거고 또 이제 해외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글로벌 포럼에서 스마트 아닙니까? 글로벌하게 진출하는데 스마트하게는 디지털의 어떤 노하우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관련해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그 전문가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할 테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피스 365입니까? 네. 이름이? 네네. 네. 네. 저희 이제 오피스 365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메일, 일정, 문서, 협업, 화상회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업에서 네. 뭐 사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매번 월정액을 내고서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같이 셋업하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뭐 블라블라 있지만 네. 다 얘기하기 그럴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한번 동영상 준비된 네. 동영상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이게 길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링크라고 해서 온라인 회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의실을 따로 뭐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개인 PC에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면은 저렇게 이제 그 직원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요. 여기서 네. 뭐 메신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콜을 한다든지 뭐 그냥 콜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뭐 메신저 많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내에 네. 전사적인 어떤 그 모든 문서를 네. 보관하고 있는 그 공간하고 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네, 그렇죠. 다 기록이 남는 거고. 그렇죠. 다 모든 것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같이 띄워서 뭐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아예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 화면이고요. 상대방은 파워포인트가 없더라도 이걸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상대방? 파워포인트는 그냥 이 창 안에서 띄워지고 있는 네네. 모습이고요. 네.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바탕화면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는 실제로 그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어떤 해외에 있는 누군가의 PC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원격에서 이렇게 데스크탑을 공유해가지고 네네. 제어권을 받아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제안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 있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서를 전화로 뭐 몇 페이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봐가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 공감을 할 텐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제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 현업에 바쁠 텐데 네. 이런 것들 쉽게 네. 익숙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그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피스 365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에서 오피스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본적인 메뉴나 인터페이스가 오피스에서 다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우시거나 사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판소도 되네요. 네. 같이 써가면서 미팅할 수 있고요. 네. 네. 다음.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떤 또 데모입니까? 이거는 이제 문서함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 전사적인 예. 이제 그렇죠. 정말 이 기업에서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CEO로서 네. 왜냐하면 이제 있던 사람이 나가버리면 네. 그 사람의 그 자료 같은 거 하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은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사이트를 만들고 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이미 네.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사이트 내 문서함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나 뭐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올리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문서에 대해서 지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누군가랑 공유를 해야 되면 사용자를 저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용자가 이제 사내에 있는 사용자도 가능하지만 외부 사람도 이메일 계정을 기반으로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외부 사용자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이제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꼭 뭐 그 PC가 네. 뭐 이렇게
뭐 윈도우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전혀 맥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 다 되는 거죠. 네. 웹이니까. 네. 저희가 웹 브라우저는 뭐 사파리나 크롬 이런 다른 이기종 브라우저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네. 오피스 365에 당연히 오피스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걸 통해서 아이패드나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만 있는 겁니까? 거기서 뭔가 편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아까 보신 공간은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해서 팀 사이트 같은 개념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개인 문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할 문서는 쉐어포인트 아까 그 팀 사이트에 올려서 네.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사이트라고 보시면 개인 클라우드. 네, 개인 클라우드. 드랍박스 같은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개인들이 네. 이것저것 많이 썼던 것들이 네. 회사 관점에서 딱 체계화시켜서 어떤 커먼드 플랫폼으로 네. 다 묶여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면상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오피스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문서를 중앙화 시키는 걸 독려하기도 편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사실 뭐 이런 것이 이제 구글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도 구글 많이 쓰지만 그 실제로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구글 익숙한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회사 2개인데 네. 올해 회사는 거의 오피스를 많이 쓰거든요. 네.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자기가 익숙한 네. UI고 또 그것이 또 예전처럼 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클라우드잖아요. 완전 네. 개방된 거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오피스라든지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 문서함이라든지 아까 보신 링크 같은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월 사용자 뭐 한 10,000원 이하의 네네.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퇴사자가 생기면 라이센스를 줄이시거나 네. 뭐 늘리시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전 사용자 관점에서 네.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아까 정말 이거 정말 내가 금방 할 수가 있을까? 네. 우리 직원들이 이거 금방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에만 집중하고 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우리가 네. 테스트 같은 거를 네. 해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이제 뭐 돈을 내야지만 이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0일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냥 인터넷에 office.com이라고 치시면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평가판에 가입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까지 네. 하는 걸 하고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들이. 자, 아까 그 일부에서 홀스타일 대표님은 아까 뭐죠? 그 치즈메이커를 거셨잖아요. 네. 그래도 뭐 하나 뭐 질문 잘하면 한 번한테 뭐 주는 거 없습니까? 네. 재밌잖아요. 그래야지. 네. 뭘 드려야 될까요? 오피스 365 구독권 드려. 네. 마우스라도 저희가 지금 가져온 건 없지만 네. 배송해드리도록 네네. 네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커피를 사주신다든지 개인적으로. 네. 아, 네. 그것도 좋아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현수님 여기 오피스 365가 이제 업무 버전의 SNS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그 회사 내에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랑 페이스북을 좋아하지 않고 직원들이. 네.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이 안에? 사실 이제 전용 SNS 솔루션 저희가 이제 야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오피스 365 안에 있고 아까 보신 문서함에서도 뭐 서로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그 사용하시면서 내부에서 유익했거나 인상 깊었던 일화가 궁금하다는데 실제 다 쓰시지 않습니까? 네. 두 분도. 네. 이거 하시면서 어떤 뭐 정말 딱 인상 깊었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에피소드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업무에 가장 많이 뭐 이메일이야 당연히 뭐 너무 공기 같은 거니까 재미있는 일화라기보다는 이제 링크로 회의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저희 또 이제 에이펙 지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본사는 이제 미국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뭐 한 200명 정도가 커뮤니티 콜 식으로 들어와서 서로 뭐 주고받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럴 때 팀원들끼리 따로 채팅창을 하나 띄워놔요. 그래서 뭐 본사의 애가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끼리 수다 떨기도 뒷담화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한글로 뭐 이 창인 줄 알고 썼는데 막 저 창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본사 커뮤니티 콜 하는 창. 야. 그거는 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장 어떻게 딱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네. 제가 직원들이랑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 나만 빼고 지네들끼리 한 다음에 또 말 많다, 또 뭐 자기 얘기 많다, 또 이런 거가 딱 떠오르네요. 전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네. 자, 오늘에서 김효진님께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유 가능한 기능이 참 유용한 것 같은데요. 해외 출장 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네. 혹시 오프라인에서 편집한 다음에 나중에 접속이 됐을 때 자동으로 온라인 공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좀 편한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네. 열면 그냥 그 문서가 그 문서함에 연결된 상태로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편집하시고 나중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KYLA 100 키알라 100. 네. 오피스는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오피스 365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용자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되고 업데이트.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상윤님께서 앞에 든 4개 기업 사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조, 패션 그 기업들이 오피스 365를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 클라우드만 쓴 건지. 네. 실제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시죠? 네, 실제 쓰고 계시고요. 네. 아까 말한 메일은 아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기능은 2가지인데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문서를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이랑 특히 링크 같은 아까 보셨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 메신저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불러서 다시 화상회의를 하고 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이제 특별한 장비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좋아하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런 화상회의 사내교육 시스템이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것들을 제가 딱 50군데 제가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때 밴드위스도 안 좋았고 장비도 헤드셋 뭐 엄청 복잡해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프라도 좋아지고 뭐 그 헤드셋도 필요 없이 그렇죠. 하니까 그거에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쉽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전화를, 그러니까 정말 그 선이 있는 전화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해외랑 그냥 아까 링크로 인터넷 전화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그냥 휴대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냥 꽂아가지고. 자, 남윤미님,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운드 카드 문제가 엄청 많았었어요. PC마다 사운드 카드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엄청나게 1000명이 쓴다 그러면 와 진짜 안 돼 하면.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남현미님, 오피스 365의 경우 아이폰 등의 모바일에서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만 구글 닥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별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네. 일단 구글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문서 호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구글 닥스에서 이제 오피스 문서가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간다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100%를 약속하기가 좀 힘들고 구글 닥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HTML로 아예 변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김영선님께서는 신세대면 나이가 든 사람들, 뭐 대표들 나이가 든 사람, 경영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에 쉽게 적응하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도 놀랄 만큼 적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오피스 365에 이제 꽂히시면은 사실 직원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전도사처럼 막 앞서서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오상민께서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면 동시다발적인 메시지 때문에 서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200명이 화상회의를 한다. 발언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한 사람씩 발언권을 부여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발언권을 이제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200명이나 콜을 한다는 거는 서로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콜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한 명의 발표자가 뭔가 이제 뭐 제품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가 강제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음소거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화상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스피커의 화상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네. 이렇게 예, 파노라마.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어해요. 네. 화장 필요 없고 음성만 들으면 돼요. 저도 들어가면 바로 음소거 되어 있는지부터 네.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김상민님께서요. 오피스 365 사용 시 제일 흔하게 아니면 크리티컬하게 생기는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피스 365를 네. 쓸 때 생기는 장애. 뭐 장애도 있을 거 아니면 뭐 흔하게 생기는 뭐 어려운 점, 사용자들이 나중에는 좀 극복해야 되겠긴 했지만 그런 것들 뭐 뭐가 있을까요? 쉐어포인트가 있었나요? 사실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네. 그렇긴 한데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피스 365든 아니든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 때 마이그레이션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실제 사용자 현업에서는 좀 다양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자, 그 질문하신 거 중 어느 질문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뭐 한 분만 골라주시죠. 네. 고르시겠어요? 아까 재밌는 사례 네.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던. 재밌는 사례를 네. 네, 알겠습니다. 음소거 시켜버리는. 음소거 시켜요. 그분한테는 네. 뭘 주신다고 그랬죠?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마우스. 마우스. 네, 마우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오늘요, 여러분들 그 사실 오늘 그 질문창이 오늘 두 군데서 열렸거든요. 네. 왜냐면 원래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IT 쪽 토크 IT에서 우리가 네. 했고 또 스마트 글로벌 포럼닷컴이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스마트 글로벌 포럼닷컴. 네, 스펠링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스마트 글로벌 포럼닷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생방송 보실 수 있고 거기도 댓글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토크 IT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 스마트 글로벌 포럼닷컴을 오셔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는 회원가입할 필요 없거든요. 편하게 뭐 소셜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뭐 그냥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이 같이 더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첫 번째 했는데요. 사실 정말 일부 같은 경우에 저도 그동안 많은 이제 토크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해외 진출에만 포커싱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여튼 그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스마트 글로벌 포럼닷컴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혹시 시청하신 분 중에서 지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의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임원이라든지 하신 분들은 저희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런 분들 간의 네트워킹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이제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되면은 같이 모여서 좋은 또 관계도 쌓으시고 공유하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잘 또 편집을 해가지고 또 관련 정보들을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제가 지식 큐레이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